안녕하세요. 저는 특허 동향 분석의 이론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송영훈입니다. 특허정보진흥센터라는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회사는 특허청의 선행기술 조사, 특허 분류 부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IP 컨설팅에 금일 강의는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 1교시에는 특허 정보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2교시는 특허 동향 분석에 대한 개요, 그리고 3교시는 유효 데이터 출처 및 분석, 그리고 정성 정량 분석에 대한 이론, 그리고 4교시에는 관련 사이트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교시에는 네이버 혹은 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동향조사 보고서를 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따라서 강의 녹화 시간은 50분보다는 적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후에 저희 회사 다른 두 분이 실습에 대해서 강의를 주실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장표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2010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빅데이터 나라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허가 과연 빅데이터 요소를 가지고 있냐는 부분인데요. 크기, 다양성, 속도가 일반적인 빅데이터의 3요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에서 정보가 돈다는 입장에서 부가가치란 단어를 또 한 요소로 포함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생기셨고요. 빅데이터에서 정보를 분석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컴퓨터 성능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후로 특허 분석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간 적은 단어에 대한 특허들도만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양, 청가진 같은 경우 거의 몇만 건 단위 이상의 특허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의 3요소에서 크기에 대한 얘기, 다양성에 대한 얘기, 속도에 대한 얘기가 드렸는데요. 특허에 있어서 저희 국내 특허에서 1년에 특허가 출원되는 양이 몇 건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번 5만 건, 2번 10만 건, 3번 15만 건, 4번 20만 건. 답은 4번 20만 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만 건이 넘었는데 최근에는 약 19만 건 정도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허는 일단 빅데이터에 가능한 크기를 가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속도라는 부분은 사실은 특허는 시대상을 반영하고 기술에 대한 속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양한데, 다양성이란 부분에 있어서 특허는 기술 베이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문사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적어서 다양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냐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특허는 빅데이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2017년도 와이퍼 통계 자료인데요. 위에 있는 장표는 특허의 출원에 대한 얘기, 아래쪽은 등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허의 출원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높은 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미국, 그리고 이렇게 약간 꺾이는 게 일본,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한국, 그 밑에가 EPO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약간 증가 아니면 유지 상태인데 일본만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혹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희가 보면 2000년대 이후로 특허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허가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국내 특허로만 봤을 때 2000년도에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에 하나가 건강보조식품이 갑자기 붐이 일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2001년도에는 나노, 특히 은나노에 대한 얘기들만 많이 해서 은나노 젖병, 은나노 애기 이불 이런 것들이 특허 출원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셨을 때는 녹색이라든지 자전거에 대한 특허들이 들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가장
특허 명세서에서도 좀 이슈가 됐던 단어가 융합이라든지 통합, 융복합 이런 단어들이었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논문, 아니 특허에서는 창조적인 디자인에서 창조란 단어를 명세서에 제시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2000년도에 그 건강보조식품에 있어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거의 1000건 이상을 출원하셨어요. 그분이 냈던 특허가 제목에서 약이 되는 물질을 함유한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약이 되는 물질로 검색해 보시면 처음에는 약이 되는 물질을 하면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을 출원하시다가 나중에는 약이 되는 물질을 함유한 리어카, 이런 MP3 이런 것들을 출원하셔서 저희 분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한번 그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거의 좋다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전부 쓰신 것도 있고요. 책을 카피해서 넣으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분석할 때 이게 어떤 분석에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노이즈 제거하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특허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중국 특허에 대해서 분석을 요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특허 동향 조사할 때 중국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의 핵심 특허를 좀 뽑아달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 번역기를 주로 아니면 영어로 번역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어의 특성상 음으로 해석되는 거 아니면 뜻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기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등록에 대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등록권은 끊임없이 같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등록은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거기 일본은 역시 등록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선을 왜 보여드리냐면 나중에 어느 구간까지 끊어서 해야 될지도 하나의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2016년도에 특허 10개의 특허청에 대한 데이터를 본 건데요.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는 나라는 마찬가지로 중국이었고요. 그 다음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 대한 순서들이었고요. 출원량을 비교하면 4위까지와 이후에 5위 이후의 출원량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에 대한 10개 오피스를 봤을 때 마찬가지 중국, 일본이고요.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 EPO, 그 다음 러시아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회 3개국에 봤을 때는 단위수가 거의 40만, 30만, 20만, 10만, 그다음에 9만 요까지 주로 되기 때문에 주로 분석도 여기 5개국 위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저희 좀 보면 PCT 출원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경향성을 보면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PCT 출원에 있어서의 좀 다른 거는 일반 출원은 중국이 많으나 PCT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특허의 많은 부분들이 자국의 특허로만 출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나는 세계 특허를 받았다, 등록받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저희 PCT는 세계 등록 특허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출원만 얘기하기 때문에 등록이라고 누가 얘기하신다면 거짓 광고, 즉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신고하시면 거짓 광고 때문에 약간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2017년 10월에 나타났던 아시아 경제 신문을 좀 스크랩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계속 중국의 특허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 한국, 미국, 일본 특허가 모두 중국에 추월당했다라고 말씀은 큰 제 타이틀 뽑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연간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라고 말씀하고 세계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중국의 특허는 약 34.8%, 물론 전체적인 양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그 비율로 봤을 때 34%, 근데 50%로 확 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PCT 출원도 없고 이런 것을 좀 적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중국 내에서 주로 자국 출원이 많은 반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4차 산업과에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로보틱스, 센서, 3D 프린팅 등 4차 산업 관련된 특허의 증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만약에 분석을 4차 산업이나 뭐 이런 쪽 아니면 생명에 관계된 쪽들까지도 좀 하신다면 중국에 대한 특허는 반드시 봐야 되고요. 또한 그 혹시 나고야 의정서 얘기를 좀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다른 나라와 다르게 중국은 특허법, 그 전리법에 내에서 그 유전자원의 출처가 공개를 안 하면 등록된 특허도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금 법 안에 넣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 앞으로 중국에 대한 특허들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중국어 많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건 보통 그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이 주로 분석되는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표는 특허 정보를 왜 활용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이거는 과거 호주 특허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다시 해석해 놓은 건데, 가장 먼저 되어 있던 내용이 특허 문헌에 공개된 기술의 71%가 다른 문헌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논문, 특히 지금도 생명 분야나 이쪽 논문을 많이 내시지만, 논문 낸 뒤에 특허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논문도 없이 특허로만 내시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틀부터 다시 만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허 정보를 검색하면 이미 완료된 발명을 다시 하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새로운 기술, 아예 없던 기술 만드는 특허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과거에 있던 것들을 개량하는 기술들이 많아서 지금 검색하면서 그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보통 유사 기술을 찾아서 그걸 개량하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재가 된 기술을 찾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20년이 지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로 바뀐 거 아니면 그 국내만 특허를 내고 다른 나라에 특허 출원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등록료를 내지 않아서 이제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던 거 아니면 전용 아니면 통상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들을 찾아서 제가 자유롭게 쓸 때 그걸 개량하거나 혹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특허를 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업체 연구활동을 관찰하는 단어가 그 다음이었는데요. 경쟁제 업체의 제품과 생산 과정에 대한 기술 정보가 먼저 특허로 공개된다라고 요새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한 검색을 한다면 경쟁업체의 제품에 대한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그 내부 노하우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기술 정보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신기술 그리고 업계 신흥주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 이들에 대한 특허권을 많이 파악하라는 얘기에 상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문제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침해 된다면 서로 소송도 걸리고 뭐 물건 분쟁 비용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엔 이거에 맞춰서 그 수출하는 경우 뭐 수출 받는 쪽에서 특허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을 다 해결하고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표는 목적에 따른 특허 정보의 활용 유형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저희가 특허 검색을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특허 획득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위한 검색이라고 얘기하는 특허성 검색을 주로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혹시 가제기획이나 제안서를 쓰신 경우 기술정보 검색을 통해서 특정 기술 및 연구 개발, 기술 개발 테마와 관련된 일반적인 기술이나 배경 기술 검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특허 동향 조사를 통해서 최신 기술 동향, 경쟁 기술 동향, 연구 개발 테마 탐색, 산업 기업 분석, 연구기관 연구자 탐색 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특허 기술 동향 같은 경우는 연구 기획 단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시간 있고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맞고요. 특허맵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저희 동향 분석 보고서를 짧게 만들면 1.5개월, 길게 걸리면 6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에 가게 되면 무효성 검색이라고 얘기해서 소송에 연루된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검색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땐 저희는 심한 경우 책자, 특허뿐만 아니라 책자, 카탈로그 이런 것들 전부 다 찾아서 무효 자료를 찾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일반적인 특허성 검색할 때도 특허만 찾는 건 아니고요. 논문이라든지 저널 이런 거 다 찾고요. 심한 경우 카탈로그 같은 것도 다 찾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사실은 연구 기획 단계에 따라서 노력과 비용을 나타내는 장표였고요. 어떻게 보면 비용과 영역과 시간을 고려해서 적세적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면 나중에 분석을 하게 되시면 제안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 제품 판매 단계까지 특허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특허 분석 니즈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거에는 특허 동향, 추론 동향이 어떻고 기술 지원이 어떻고 주요 특허 뭐였고 하는 기술 개발 동향의 모니터링이 대부분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과연 내 특허는 정말 안전해 하는 어떻게 보면 특허 포트폴리오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하고 핵심 특허를 노출해서 그런 부분 진단하는 부분 그러다가 저희 과정 중에 많은 부분에 다른 들어보셨을 텐데요. IP R&D라고 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결론까지 제시해달라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특허 분쟁 대비 연구 개발 방향 제시 그리고 지재권 아이템 도출 일반적인 얘기들 그 구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그럼 내가 네트가 특허 가지고 어떻게 사업할 수 있어? 아니면 기술 이전을 어떻게 하면 돼? 라는 결론까지도 요구하는 정도가 있고요. 저희 어떻게 보면 여기 특허 추론 동향 분석이라는 부분이 저희 나중에 하게 될 정량 분석의 한 부분이고요. 기술 흐름도 분석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성 분석의 한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저희 융복합이란 단어들이 특허 명세서에 나타났다는 걸 하였지만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융복합 기술 융합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특허앱 인용 분석을 통해서 기술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술 기획과 전략 수립에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텍스트 마이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해서 특허 동향을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기술 융합에 대한 지표 그리고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분석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자료 원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융합 현상 분석에 적용 가능한 연구 중심으로 지금 최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각화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보건산업 분야의 융복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대상권 한 10만 건 정도 됐고요. 2012년까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융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해봤는데요.
그때 그 동종이냐 이종이냐는 정확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그 보건산업이라는 분야가 일반적으로 화장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4개의 파트가 전통적인 보건산업 분야였는데요. 가장 동종에서 융복합이 많이 일어나는 건 식품과 약품은 서로 거의 밀접하게 붙어 있었고요. 이종에서 가장 많이 지금 융복합이 일어나고 있던 부분들, 의료기기와 휴대폰 센서 등이 달라붙는 부분이 이종 결합으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석 방법도 나중에 특허 동행 조사에서 하나의 제시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분석 방법들은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요구 조건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문헌 권리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세서의 기술 내용이 나와 있고요. 권리서의 역할은 그 청구항에 본인이 가지고 가고자 하는 권리 범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있고요. 특허 공보는 그 인터넷이나 어디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특허청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허청에서 특허 공보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특허 공보의 특징을 보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집 이용입니다. 각국 특허청에서 발간한 DB가 잘 구비돼서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그 구글로 검색하면 www.google.com/patent 치시고 들어가시면 그 웬만한 특허 검색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검색의 용이성에 있어서 통일된 분류 체계가 과거에는 IPC라는 부분을 해서 그 검색 분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CPC라고 해서 그런 분류 체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두 가지 CPC와 IPC를 같이 분류하고 있고, 그거 외에 각 국가마다 좀 특이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 1940년대에는 KPC라고 해서 한국 분류 체계가 있었는데 최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FI와 F텀이라는 분류 체계를 활용하고 있고요. 미국에선 과거 그 UPC라는 부분들을 USPC라는 부분을 분류 체계를 활용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기재 양식은 INID라고 얘기해서 전부 동일한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해당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들은 다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보편성과 개별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특징과 그 나라만의 통용된 개별적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편적 특징의 하나의 특허라고 보면 과거에 엠팩이나 휴대폰 같이 다들 아는 부분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나라에만 통용된 개별적 특징 같은 경우는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위주로만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의 구체성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 때문에 일부러 오타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검색이 안 돼서 자기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색할 때 아니면 조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찾아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태 상황으로서는 저희 특징 공개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권리화되지 못한 것들을 포함해서 출원된 것들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예외로 출원 공개 전 취하되는 것들은 출원 사실이 없이 공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허 정보의 계획에서 공보 발표는 절차인데요. 저희 특허 공보는 맨 첫 번째 출원을 하시게 되면 그냥 먼저 제대로 된 아까 그 양식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지 방식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방식 심사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특허는 일반적으로 1년 18개월 뒤에 출원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특허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한 공고가 나타나고 있어서 공개 공보와
등록 공고 두 가지의 공고 형태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공개 공고나 등록 공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마치 공개 공고 다음에 A냐 아니면 공고 뒤에 B냐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청구항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등록 공고에는 청구항이 변경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1항 삭제, 2항 삭제, 3항 변경된 부분 이런 형태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최근에 우선심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심사를 통해서 이 특허 심사가 좀 앞당겨져서 특허 공개 전에 이미 등록이 결정되는 경우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옆에 절차도 상에 나타났는데요. 취소이 되면 방식 심사, 그다음 심사 청구, 실제 심사, 거절 이유. 거절 이유에 대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특허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거절 이유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게 되면 일단 의견 제출 통지서, 의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먼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해결이 못하게 되면 거절 결정이 나게 되는 거고요. 해결을 해서 되면 다시 특허 등록을 하는 거고요. 이 특허 등록이 결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등록 공고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공개 공고만 나타나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왜 저희 검색을 뭐뭐 해야 된다는 얘기 했을 때 무효소송이라는 얘기도 했을 때 소송심판자료에 대한 것들은 이런 정도에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컵라면 판매하는 거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끝에 세 개가 왜 이루어졌을까요? 어렸을 때 컵라면을 나무젓가락 사이에 끼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요? 김 빠지지 말라고 세 군데를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걸 보면 오뚜기에서 판매하고 있고 아마 팔도에 판매하는 것도 보셨고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들 판매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 뺄 수 있게 꼭꼭꼭 구멍 빼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옆에 특허 명세서에 보면 이 공개 공고인데요. 2001년도에 농심에서 출원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100번, 112번, 112의 A처럼 3개의 꼭다리가 달려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농심에서 했는데 오뚜기, 팔도 이런 회사에서 다 판매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장표 한 장이 특허의 대부분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다른 기업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1번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특허를 못 받아서? 맞습니다. 특허를 못 받아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볼까요? 그럼 왜 못 받았을까요? 아래에 있는 일본에 있는 등록 실용, 이게 등록 실용은 아니고요. 1989년도에 있던 이런 일본 실용 신안에 의해서 거절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특허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특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경우 국내 특허에 냈다 그래서 국내 것만 찾아보는 건 아니고요. 일본 전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실용 시간에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거절 이유가 나타났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일본 실용 시간이 국내에 특허 출원을 안 해서가 1번이고요. 두 번째, 89년이기 때문에 이미 20년이 지나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바뀐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4장의 장표가 저희 특허에 최근에 이런 공공재가 됐던 자료를 찾아달라고 하는 부분에 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 우리가 컵라면 이런 거 찾을 때 예를 들면 컵라면이라고 찾았을 때 어떤 단어들이 명태서에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컵라면 쓰시는 분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컵누들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용기라면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컵누들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단어들이 쭉 나오거든요. 저희 나중에 이제 동양종사 할 때도 그런 검색어들을 모아서 일단 검색해서 해당 군에 대한 기술을 다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노이즈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게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따가 제가 그 3교시나 2교시 때 그런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학 특허의 종류에 대해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일반적으로 화학 특허에서는 물질 특허, 제조 특허, 조성물 특허, 용도 특허, 물 또는 장치 특허, 공정 특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좋은 특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물질 특허가 가장 좋은 특허, 아니 가장 강력한 특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물질 특허를 만들게 되면 획득하게 되면 제조 방법 특허도 가져가게 되고요. 조성물 특허와 용도 특허, 장치 또 아니면 그거에 대한 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제조 공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특허를 얻을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질 특허는 물질 그 자체를 청구하여 용도나 제법을 가해도 그 물질 특허를 받은 자가 원천 권리자로서 권리 행사를 쓴 가장 강범위한 권리 범위를 갖는 특허를 말하고 있고요. 제조 방법은 수입 양산의 제조 공정 단축 등 목적으로 기존의 공제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을 개량한 특허. 조성물 특허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혼합 비율을 사용해서 기존보다는 다른 효과, 탁월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 특허이고요. 용도 특허는 과거에 사용되는 용도가에서 전혀 다른 용도들을 나타내는 경우에 대한 특허고요. 공정 특허는 새로운 공정 또 아니면 부가 취향 개선에 대한 특허들이고요. 어떤 과거에는 이런 특허들을 개선하는 특허는 과거 특허보다는 현저한 효과들을 제시해야 되는 해야지만 특허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특허 동향 분석의 개요에서 특허 정보의 개요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1교시를 마칠까 합니다. 아까도 저희가 중국 특허 어떤 얘기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최근에 아까 2016년, 17년 말씀드린 19년에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량은 2.7밀리언이었고요. 그 중에 중국이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미국, 일본,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변화 없이 그런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허 등록에 대해서는 약 6%가 과거보다 증가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승인받은 등록받은 게 1.25밀리언 특허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 분석에서 지표 분석이라는 얘기, 특허 지표 분석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미국 특허의 인용, 피인용도를 이용해서 하는 분석들이 많아서 저희가 나중에 미국 정량 분석에서 지표 분석을 얘기한다면 대부분 미국 몇 가지 지표 빼고는 다 미국 특허를 활용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요. 다른 것보다 2017년, 19년도 마찬가지 PCT 최고는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PCT 출원이 2017년에 일본을 제치고 최초로 2위로 올라갔다는 게 좀 놀라운 것은 과거에는 자국에서만 했다는 부분을 점점 외국의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의 양적 실제 특허의 중에서는 기술 사용국에서 기술 생산국으로 전환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IP5 중에 IP5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5개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약간 감소하는 폭이 조금 있긴 하지만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아니면 약간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신문기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허 강국의 부상이 중국으로 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인식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출원인들이 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음 장표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PCT 출원에 있어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쳐서 했다는 얘기도 한번 나오기도 했고요. 한국은 5위, 그 중에서 삼성이 3위, LG가 10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에 보면 한 20년 만에, 왜냐면 전리법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전리법은 저희의 특허법이랑 같은 내용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20년 만에 200배가 증가했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5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3위, LG전자 10위, 그리고 LG화학이 11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웨이 같은 특허들이 중국의 하웨이 같은 애들이 특허 출원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PCT 출원의 경우 한미일, 중국 모두 증가하고 있었으며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하웨이, 미쓰비시, 삼성전자 등 아시아에 대한 출원인들이 탑10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특허 나라를 검색하고 사이트를 이동해 주시고요. 안되면 이게 키스타에서 운영 중인 이 특허 동향조사 보고서 나타나는 사이트인데요. 그 밑에 있는 주소를 직접 치셔도 되고요. 거기서 통화 검색을 통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검색하고 이 건의 동향 보고서를 다운 혹은 열어서 내용을 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때 어떤 내용을 확인하냐면 동향조사의 보고서의 내의 개요, 정량 분석, 정성 분석 내용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그 다음 시간으로 얘기하는 정량 분석이 뭐고 정성 분석이 뭔지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해 주시고요. 저희는 아마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